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제 개편안이 양도세 문제가 50억에서 10억으로 대주주 요건이 좀 강화되면서 지금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있고요.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도 만만치 않게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도 6,500억인데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한 1조 원 정도 매도했다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투신, 금융투자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도 있지만 기관이 거기에 한번 보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락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우리나라만 빠지는 대외 변수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만 떨어진 거예요. 일본도 오늘 뭐 0.6% 마이너스, 뭐 홍콩이나 다 0.5%대, 나스닥 선물도 뭐 0.7.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4%면은 뭐 폭락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만한 악재가 인 건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를 보면 비차익으로만 약 1조 원, 9,500억이 나왔고요. 전일에는 1,700억. 그래서 비차익 매도라는 거는 차익 거래랑 달리 선물 시장을 통하지 않은 순수하게 주식으로 매도를 프로그램으로 팔기를 계속 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비차익으로 1,500억의 매도가 동반해서 나오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화들짝 놀라서 장 마감하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라고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했고, 자, 여기 보시면은 10억 대주주 기준을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3시 58분 4시쯤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급락에 따른 정부가 화들짝 놀랬다라는 게 조금 반영이 됐고, 진성준 의원한테 뭐 엄청난 메일 폭탄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달까지 뭐 끝났다고, 지난달에 끝났다고 이제 소임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까지 뭐 임기라는 얘기가 있어서 나가면서 또 이제 이런 걸 했냐 이러면서 문자가 엄청나게 뭐 지역구 강서구까지 뭐 난리가 났을 정도로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은 좀 너무 노했다. 정말 기계적인 매도로 좀 인위적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 보시면 절차가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되고요.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원안대로 해서 국무회의로 넘어지는데 26일 날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월 3일 이전에 제출해서 이게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3개의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재무부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안을 초안으로 내놨고 이렇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리고 국회까지 넘어가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10억은 좀 너무했죠. 뭐 어느 정도는 절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30억 정도 나오면은 그나마 조금 땡큐고, 한 20억 나오면 그것도 조금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시장은 오늘 봐서 그렇지 알지겠지만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게 오늘 반영이 됐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거는 다음 주에 진정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2022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 오늘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1조 한 7천억
정도 이상의 매수를 했는데 개인 투자가 많이 사고 낙폭이 컸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날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2024년 8월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K 트레이드 요거 전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NK 트레이드 나오면서 8% 빠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 나왔고 그 다음 주에 4% 올라가는 이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 가지고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나머지를 보면 뭐 2조 원 사고 1조 8천억 사고 폭은 3% 우리 이번에 4% 빠졌으니까 거의 한 이런 정도 되는데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올라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렇게 옛날에 한참 변동성이 심할 때도 그렇게 좀 안정되면서 나타났고 1월 3일 날 이후로 조금 빠졌다가 그 이후로 좀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좀 나왔던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이번에 또 여당에서도 좀 진정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좀 반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쳤죠? 트럼프 또 제약사들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까지 약값을 내려라! 라고, 노보노디스크를 통한 17개 제약사에다가 선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사들은 좀 해보겠다라고 했고, 거의 대부분의 제약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호빵기를 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트럼프가 또 다시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하루라도 이게 이슈를 만들지 않는 관종인가 봐요.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가격 인하를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는 제약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서원에 담긴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유럽산 의약품이 15% 관세를 매겼는데 약간 이완을 하려면 이거 관세도 벌써 15%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생산하는 말이에요. 유럽에서 가져와서 15%를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을 떨어뜨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당연히 약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약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리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어떤 조치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너 조치를 한번 세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과거 1기 집권할 당시에도 또 똑같이 메디케어 일부 약물에 대해서 유사한 정책 가격을 내려라 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정책 수립 절차가 위반했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려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미국은 또 로비가 돼요. 로비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방 법원들 로비도 또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내용 때문에 일라이를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락을 했고 이런 오늘 부분이 알테오젠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은 떨어지고 이건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알트비포는 이번에 특허 등록을 했고 특허권 존속 기간이 2043년 초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숫자가 지키는 그런 기업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꿈을 먹고 살잖아요. 주로 꿈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제조업처럼 숫자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죠? 기술 수출해서 돈이 들어올 거야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몇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정도. 나머지는 숫자가 안 찍혀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1조 한 3천억 정도, 예, 이런 영업이익을 냈고 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 70조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알테오제는 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예, 바로 2026년에 1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수천억이 나오면서 2027년, 28년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왜 삼바하고는 틀리냐면 삼바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그죠? 공장을 또 미국에다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테오제는 물론 이제 일부 의약품 원료를 뭐 미국에다가 질 수 있는데 그런 자금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로열티로 들어온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가고, 예,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소위 말해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이죠. 예,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는데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회사. 그렇게 그 워렌 버핏의 그 투자 1순위에 들어가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 속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성장주에 부합하는, 예,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오는 가능성, 기술 수출 뭐 이런 거 하면 얼마 돈 들어온다 이런 걸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알테오제는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제는 숫자가 제대로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제 국면이 이제 연말부터는 시작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초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를 지향했던, 예, 워렌 버핏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 그렇죠? 네, 이런 기업들을 최선호로 잡았거든요. 알테오젠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면에서도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실적 숫자가 찍히기 전에, 예,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죠. 예. 숫자가 찍히면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뭐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팔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하반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알테오젠을 잘 보시면 항상 이렇게, 예,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예, 이렇게 계속 뻣뻣하게 가면 부러집니다.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이러다가 숫자가 계속 찍히는 시점이 와요. 이게 내년에 그러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파마 리서치처럼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뭐 5일선 따라가든지 아니면 21선 따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이면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거래소 이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패시브 베이스까지 유입되면서, 예, 알테오젠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지금의 변동성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13일 연속 지금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시 마치 짠 것처럼, 예, 같이 팔죠. 예, 얘네들이 좀 짜요. 이렇게 같이 이제 세미나 열어서 같이 이제 나름대로 예, 탈방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는데, 또 이런 애들이 또 매도하다가 또 언젠간 또 다시 바뀝니다. 예,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 얘네들이 팔았다고 해서 빠지고, 예, 이런 거 아닙니다. 외국인이 샀다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보적인 지위에 있고, 특별히 투자를 안 해도, 예, 돈이 벌리는 이런 구조의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이 최고로 뽑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예, 중요한 게. 그죠? 뭐 시밀러 부분은 뭐 경쟁이 많다고 하는데, 알테오젠하고, 예, 할로자임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할로자임은 더 이상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전 세계 경쟁이 없는, 예, 그런, 예,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예, 가치 투자로 봐도, 예, 알테오젠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예, 요거를 꼭 그 열매를 예, 꼭 따먹으셔야 되니까 뭐 오늘 뭐 폭락 나왔다 어쩌다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트럼프 때문에 뭐 약간이나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거고 거기에다가 오늘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지수가 4%인데 그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플러스 해가지고 7% 마이너스인데 좀 시간에서 조금 올라가기는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에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평단도 저희가 뭐 낮게 있지만 좀 여기서 아 내가 먹어서 이때 팔 걸, 예, 팔고 다시 살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진지게 여기서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개발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재건축한다는 생각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가치주 성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이전에 따른 패시브 매수까지 예, 그런 것들이 예, 앞으로 그 알테오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에 뭐 시간 되시면 여기 예, 지금 양도세 그 하향 반대 청원 있거든요. 여기 국회 전자청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3만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주시면 나중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다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국민을 그 어떤 대변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통방에는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보셔서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예,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여기 보시면 예, 김병기 의원이 세제 개편안 예, 대주주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폭락은 좀 말이 안 되는 예, 좀 과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주말인데요.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낮에는 좀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해 떨어지는 오후에 예, 산책 좀 나가시고 예, 주말간에는 주식시장 잊어버리세요. 저 혼자 고민할 테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